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차시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성의 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입니다. 케플러 법칙은요, 이렇게 행성의 운동에 대한 법칙이에요. 얘가 뉴턴의 중력 법칙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케플러 법칙입니다. 16세기 중력까지도 천동설을 믿었었어요, 사람들은. 하지만 천동설은 관측된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6세기 중엽에 코페르니쿠스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동설, 지구가 움직이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전체의 운동의 정확한 관측이 중요하다고 여긴 브라해, 티코 브라해입니다. 수십 년간, 한 30년 정도 돼요. 행성의 운동을 관측하였고 17세기 초에 케플러는 브라해의 제자거든요. 물려받은 방대한 관측 자료를 분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적어봅시다. 귀납적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계속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귀납적으로. 그래서 다음에 세 가지 법칙을 발견을 해요. 첫 번째 법칙이 바로 타원궤도의 법칙이고,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궤도를 따라 운동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법칙은요, 행성과 태양을 연결한 선분이 면적을 갖다, 시간 동안. 세 번째 법칙은 이렇게 조화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자, 봅시다. 본문을 통해서 차근차근 보자면, 자, 1법칙은 그 타원궤도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1법칙에 따르면, 태양은요, 자, 이게 좀, 그 당시에 놀라운 일인데, 원의 중심이 아니고, 타원의 한 초점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만 해도 원이 완벽한 운동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태양이 원의 중심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태양은 타원의 한 초점입니다. 따라서 행성이 운동하는 동안 태양에 가까울 때도 있고요, 멀어질 때도 있는데, 가까울 때를 근일점, 멀어질 때를 원일점이라고 합니다. 또한 타원의 중심으로부터 근일점 또는 원일점까지 거리를 긴반지름이라고 하고, 수성을 제외한 대부분 행성들은 초점 사이 거리가 매우 짧아서 거의 원궤도에 가깝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수학 시간에 타원에 대해서 배웠죠. 초점이 여기 있다고 하면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 바로 타원의 정의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거리가 단반경이라고도 하죠. 긴 반지름, 짧은 반지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지금 그 다음에 얘를 긴 반지름 또는 장반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초점이 되겠죠. 대칭적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 법칙은요, 면적 속도 일정 법칙입니다. 행성의 타원 궤도를 지나면서 같은 시간 동안 만드는 부채꼴의 면적은 항상 같다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림을 보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C에서 D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있는데, 이 둘의 시간 간격, 시각의 간격, 시간이죠. 시간이 같다고 합시다. 이럴 때 초점으로부터 행성까지의 선분이 쓸고 지나간 면적, 부채꼴을 알 수 있겠죠. 이 S1과 마찬가지로 C에서 D까지 갈 때 쓸고 지나간 면적 S2는 이 둘의 면적이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이걸 어떻게 관측을 통해서 알아냈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따라서 행성의 운동 속력은 가까울수록 빠르고 멀수록 느립니다. 그래서 근일점에서 가장 빠르고요, 원일점에서 가장 느린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선분의 길이가 짧은 대신에 빨라야지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길어져서 그나마도 이 면적과 같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근일점일 때는 행성의 운동 속도가 빠르고요, 원일점에는 느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한번 적어볼까요? 빠르고 느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제3법칙인데요. 조화법칙입니다.
삼법칙은 여기 조화법칙이라고 안 적혀있네요. 적어봅시다. 조화법칙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먼 행성일수록 공전 주기가 커진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이를 다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성들은 공전 주기의 제곱과 긴반지름의 세제곱의 비가 모두 같다인데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지금 이게 혹시 비례라고 되어 있나요? 반비례라고 되어 있나요? 선생님 교과서에는 비례라고 되어 있어서 반비례라고 꽂혔는데요. 여러분들도 반비례라고 수정을 해야 합니다. 혹시 비례라고 되어 있으면요. 이걸 지금 보면은 장반경의 세제곱 분의 주기의 제곱이 항상 어떠한 상수로서 일정하다라는 것이고, 이때 상수 K는 반지름의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주기가 짧아진다는 게 되겠죠. 이에 대한 내용들은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계속 정리해 봅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40쪽입니다. 행성의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서 삼법칙을 확인해 보는 것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1AU라는 단위입니다. AU라는 천문 단위인데요. 1AU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입니다. 천문 단위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들 케플러 삼법칙을 확인해 보는 활동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수금지와 목토천해라고까지 되어 있는데 주기를 제곱하는 이렇게 이제 계산을 쭉 해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긴반지름을 세제곱하는 계산을 쭉 해보는데, 여러분들 계산기가 있으면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자, 보세요. 수금지와 목토천해의 주기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장반경의 세제곱입니다. 자, 여기에서 장반경 세제곱분의 주기제곱을 해보면요, 이제 이러한 값들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공전주기와 공전궤도 장반경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공전주기의 제곱과 공전궤도 긴반지름의 세제곱의 비는 일정하다라는 관계가 있죠. 정말 이게 우연이 아니겠죠, 여러분. 케플러가 이러한 관계를 이끌어낼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마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거의 이제 1로서 비슷한 값을 가진다라는 것은 놀라운 발견입니다. 자, 이어서 본문을 계속 봅시다. 케플러 법칙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한 지 100년 정도 지난 후 완성된 법칙이다. 케플러의 연구결과 행성들은 타원궤도 운동하는 것이 밝혀졌고요. 이러한 사실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주관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케플러 법칙은 해성, 소행성, 위성에 대해서도 잘 적용되고요. 자, 여기서 한계점이 있어요. 그런데 케플러는요, 행성의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해결한 사람이 바로 뉴턴입니다. 뉴턴은 자신의 체계화 운동 법칙을 이용하여서 행성의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밝혀내었습니다. 9번 문제 풀어봅시다. 목성의 공전궤도 긴반지름은 지구 공전궤도의 약 5배입니다. 목성의 공전 주기는 약 몇 년인가 인데요. 자, 여러분들 조화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풀어볼 텐데,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목성이나 지구나 누구를 초점으로 가지고 공전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태양이라는 동일한 항성을 초점으로 해서 공전 운동을 하고 있죠. 만약에 초점에 있는 그 항성이라든지 천체가의 종류가 다르면은 조화법칙을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해봅시다. 목성의 공전 주기를 우리가 목성의 공전 주기를 이렇게 T목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1세제곱 분의 1제곱, 여기서 1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1AU 지구의 궤도 반지름이 될 것이고, 이때의 1은 1년이 되겠죠. 지구의 공전 주기입니다. 얘가 목성의 주기, 그죠? T목의
세제곱이고 분모에는 장반경이 들어가야 되죠. 따라서 5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목성은요. 목성의 주기는 5의 세제곱의 제곱근이니까 5 루트 5가 되고요. 얘는 계산을 해보면 되겠지만 약 5 루트 5년이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장반경이 2배가 되면은 그 2 루트 2년이 될 것이고 3년이 3배가 되면은 3 루트 3년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n배가 되면 장반경이 지구의 n배이면 주기는 n 루트 n 년이 되겠죠. 됐습니까?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봅시다. 뉴턴의 중력 법칙인데요. 여러분들 이건 사실 우리가 그 통합과학 시간에도 배웠던 건데, 자 봅시다. 행성이 태양 주기를 돌기 위해서는 행성에 구심력이 작용해야 합니다. 뉴턴은 태양과 행성의 질량이 원인이 되어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나타나고 이 힘이 구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뉴턴은 이 힘이 지구가 물질을 잡아당기는 힘과 같은 종류의 힘이라는 것을 밝혀내었고요. 나아가 질량이 있는 모든 물질 사이에서도 이 힘이 나타나는데 이를 중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어로는 그래비티죠. 그림과 같이 질량이 M1, M2. 자, 여기서 여러분 질량이 원인입니다. 그 중력에서 원인은 그림과 같이 질량이 M1, M2인 물체가 R만큼 떨어져 있는데요.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인력에 적용합니다. 이것을 중력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거 그 통합과학 시간에 했던 거라서 이렇게 상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여기에서 그 중력 상수 G는요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 캐번디시라는 과학자가 측정을 하였습니다. 뉴턴의 중력 법칙을 이용하면 케플러 법칙이 옳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봅시다. 우리 이거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그죠? 그림을 보면요. 자, 지금 태양으로부터 이 행성이 중력을 받아서 회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지금 구심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력이 구심 역할을 한다. 여기에 V는 T분의 2파이R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케플러 3법칙이 유도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K는요 보면은 질량에 반비례하는 값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따라서 케플러 3법칙은 뉴턴의 중력 법칙을 완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그죠? 캐번디시가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아내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42쪽입니다. 인공위성의 운동인데요. 뉴턴의 중력 법칙의 발견으로 떨어지는 사과의 운동이나 지구주위를 도는 달의 운동이나 모두 한 가지의 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만류인력 법칙, 중력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의 질량 m이 지구 반지름 r인데요. 중력 법칙에 따라서 중력의 크기는 r제곱분의 gmm입니다. 자, 이때 얘는 mg이고요. 이때의 g를 우리는 중력 가속도라고 한다라는 것을 물리학원에서부터 쭉 해왔습니다. 자, 중력 가속도에서 중력의 동그라미에서 적어보세요. 원인, 중력이 원인이 되어서 생기는 가속도, 얘가 이제 결과죠. 이것을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지구에서는 약 9.8m/s 제곱이죠.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지표면 근처에서 운동하는 물체, 달 사이 거리, 그죠? 지금 달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죠? 60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지구 중력을 구심력을 하면서 원운동을 함으로 지구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달도 여러분, 달도 계속 떨어지는 운동을 하는 건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린 가와 같이 공기저항을 무시할 수 있는 높이에서 슈퍼마스 포탄을 쏩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뉴턴의 포탄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속력을 느리면 이게 똑똑 떨어질 텐데 속력이 빠르면은 어느 이제 특정
속력이 되면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계속 떨어지더라도 떨어진 만큼 땅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원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달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떨어지고, 가야 하는데 떨어지고, 가야 하는데 떨어지고, 가야 하는데 떨어지고,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그만큼 땅이 사라지니까 원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속력에 이르면, 여기 질문이죠, 그죠? 어떤 속력에 이르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구 원운동을 한다. 자, 그렇다면 나와 같이 질량이 m이라고 할 때 등속 원운동을 하기 위한 속력은 얼마일까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43쪽입니다. 인공위성의 속력을 V라고 하면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지구 중력이 구식력 역할을 한다.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인공위성의 경우는 이제 지구의 중력이 구식력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R을 약분을 하면 이제 식이 이렇게 되겠죠. 이 되므로 중력만을 받아 등속 원운동하는 인공위성의 속력은 궤도 반지름에만 의존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질량의 인공위성의 질량, 그죠? 인공위성의 질량에 무관하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여백이 있죠. 거기에 필기해 봅시다. 제1 우주 속도입니다. 여기서 small r이 특별히 그 지구 반지름일 경우에 우리는 이때의 속도를 우리가 제1 우주 속도라고 하는데요. 그 중력 가속도가 여러분들 42쪽에 보면 r 제곱분의 gm으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v는 자 대입해 볼까요? r2분의 gm인데요. gm이 gr 제곱이잖아요. 따라서 루트 r2의 g가 되겠습니다. 이 값이 얼마냐면요, 여러분 대략 얼마쯤 될까요? 지구 반지름이 대략 6,400km이고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10 이제 미터 퍼 세크 제곱인데 이제 요거의 제곱근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런데 10m per sec 제곱이면 얘가 이제 0.01 km per sec 제곱이니까 0.01 곱하기 6,400을 하면은 6,400 km 제곱 per 제곱 세크 제곱의 제곱근이 되죠. 그러니까 대략 이제 한 8km per 초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표면 위에서 여러분들 지구의 지표면에서 대략 초속 8km로 물체를 던지게 되면 지표면을 스치듯이 등속 원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확인하기 11번입니다. 거리가 r2r일 때 속력의 비를 구하라 인데, 자, 속력은 지금 거리의 제곱근에 비례하니까요. 그죠? 비례하니까 r분의 1 대 2r분의 1의 제곱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루트 2r을 곱해주면 루트 2 대 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아래쪽에 탈출 속도 알아봅시다. 자, 탈출 속도입니다. 지구 중력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물체의 속도가 얼마나 커야 할까? 자, 이런 거 보세요. 지금 이제 뭐 어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뭐 어떤 그런 건데요. 이제 지구 중력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빨라야지 탈출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구의 질량을 m이라고 할 때, 자, 지구로부터 무한히 먼 곳에, 자, 밑줄 해보세요. 무한히 먼 곳에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정하면 이라고 합니다.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 얼마가 떨어진 곳에서 질량 m이 물체의 중력에 의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스님과 함께 한번 증명을 해볼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의 부호는 구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건데 한번 증명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 42쪽에 왼쪽에 보면 여백이 좀 있는데 거기에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3쪽에는 좀 좁을 것 같습니다. 자, 42쪽입니다. 42쪽에 왼쪽에 필기하세요.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그림을 그려보세요. 질량이 라지 m인 물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중심으로부터입니다.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r인 여기 물체 m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으로부터 무한히 먼 지점, 무한히 어떤 먼 지점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자, 그 우리가 물리학 1에서 배우기를 보존력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과 같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 지금 보존력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중력이죠. 그래서 중력이 하는 일이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로 나타납니다. 자, 물체를 무한대의 지점에서 R까지 데리고 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체가 무한대에서 R까지 올 때의 포텐셜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 지금 이 무한대 지점, R이 무한대인 지점의 포텐셜 에너지가 바로 0이라는 것인데 왜 그런 거야?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R이 가까운 지점 1번 지점과 R이 상대적으로 먼 지점 2번 지점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1번 지점에서의 포텐셜이 클까요? 2번 지점에서의 포텐셜이 클까요? 중력이 그 무한대에서부터 중력이 쫙 이렇게 올 때, 중력 작용할 때 보세요. 2번 물체에서 2번 위치에서 어떤 물체를 놓게 되면 지구에 다다랐을 때의 물체 운동 에너지가 생기겠죠. 자, 그 다음 1번 위치에서 물체를 놓았을 때에도 지구에 다다랐을 때 운동 에너지가 생길 겁니다. 1번의 경우와 2번의 경우 중에 누가 더 운동 에너지가 더 클까요? 여기 도착했을 때 말이에요. 2번의 경우가 중력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2번의 경우가 더 높은 운동 에너지를 나중에 발휘하기 때문에 2번의 경우가 더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면에 있을 때보다는 공중에 있을 때, 그것보다 더 멀리 있을 때 점점점 멀리 가면 갈수록 잠재된 에너지가 더 많은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가 더 크단 말입니다. 이렇게 점점 포텐셜 에너지가 계속 커지다가 R이 무한대인 지점에 가면요, 가장 포텐셜 에너지가 큰 지점이 되겠죠. 즉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인 곳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곳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인데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한편으로는 중력이 0인 지점입니다. 중력이 R제곱분의 GMM인데 중력이 0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지구로 떨어질 일이 없겠죠. 그래서 잠재되어 있는 게 없다, 0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한 번 더 가면 R이 멀면 멀수록 포텐셜 에너지는 커지는데, 그래서 무한대의 지점에서 포텐셜은 최대인데 만류인력이 0이니까 잠재되어 있던 게 발휘될 일이 없죠. 따라서 잠재된 것이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무한대인 곳에서의 포텐셜을 0이라고 둘 수 있고요.
0이 최대이니까 이보다 아래 지점 R이 유한한 범위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음수가 되겠죠. 이제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무한대에서 R까지 올 때의 중력이 한 일을 구해봅시다. 포텐셜 에너지 그 만류 인력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요런 식으로 그려지죠. 그죠? 여기 R 그래프이고 요게 이제 R 제곱분의 GMM입니다. 자, 여러분들 R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넓이, 즉 중력이 한 일이 이 넓이에 해당할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은 R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R 제곱분의 GMM의 DR이 되겠습니다. 얘를 적분해 주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R분의 GMM의 R에서부터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무한대를 넣으면은 분모가 무한대면 0이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R분의 GMM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나중 빼기 처음인데 무한대에서부터 R까지 왔으니까 R 지점이 나중이고 그 다음에 무한대의 지점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무한대의 지점의 포텐셜을 우리가 0이라고 뒀기 때문에 얘가 바로 마이너스 포텐셜 R 지점에서의 포텐셜입니다. 따라서 R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GMM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명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한대의 지점에서의 포텐셜을 0이라 두면 R 지점에서의 포텐셜은 자, 이렇게 됐습니까? R 지점에서의 포텐셜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부호는 이제 뭐 구속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면 구속되어 있으니까 중력에 의해서 중심으로 떨어진다 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 구속을 벗어나려면 우리가 이제 인간이라든지 또 다른 외부에서 에너지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구속을 벗어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R인 곳에서 V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죠?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잖아요. 거기에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어요. 자, 이때 우리가 무한대에서 포텐셜이 0인데 거기에 가만히 정지해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한대의 지점에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지구를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중력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역학적 에너지가 0이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아래 첨자 1을 붙이는 이유는 우리가 탈출이 영어로 escape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아래 첨자 1을 붙입니다. 그래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0이라고 두면 우리가 탈출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루트 R분의 2GM이 됩니다. 이 식을 이용하면 지구 표면에서의 탈출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요. 자, 43쪽에 오른쪽에 필기해 보세요. 제2 우주 속도인데, 자, R이 아까 전에 했던 겁니다. 지구 반지름인 경우, 그 다음에 G가 우리 42쪽에 있는 거죠. R제곱분의 GM입니다. 그죠? 자, 이때 탈출 속도를 우리가 우주 속도라고 합니다. 제2 우주 속도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루트 2RG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루트 RG가 대략입니다. 대략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자, 대략 8km/초라 했죠. 루트 2가 얼마입니까? 1.414 얼마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 대략 11.2km/초가 됩니다.
그 정도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43쪽까지 우리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과제를 계속해서 확인해 보고요. 과제도 같이 해오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